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이 강한데 근데 네. 그 안에 최근에 좀 올랐던 그 신성장 관련주들이 살짝 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거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조가 넘다 보니까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이 AI, 로봇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조정 나왔던 날 제가 뭐 조정은 좀 짧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맞아요. 다음날 바로 급등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긴축하기 위해서 뭐 비용 절감하고 감축하고 있지만은 저 여전히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오늘 메타버스도 올라가거든요. 이쪽엔 지금 대규모 투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조정은 짧을 것이다. 특히나 오늘 전기차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는 건데 전기차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역시 조정은 좀 짧게 끝난다라고 보고 오늘도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깊어지기보다는 단기에 그칠 것 같다. 오늘도 관련주를 소개해 주시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 바로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다 오른 AI주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골라보자라면서 또 큐렉소를 소개해드렸어요. 큐렉스도 언제 단기적으로 올랐지만은 그 저항을 뚫어버리면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역시나 이제 뭐 큐렉스가 좀 개별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끝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주가를 좀 길게 보시면은 바닥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끝내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주가를 한번 좀 길게 볼게요. 이 큐렉소가 왜 올라가냐? 일단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 이번에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먼저 웨어러블 로봇을 시장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봇의 개화 시기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큐렉스를 봐야 한다는 건데 중요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 좋겠다. 어제 말씀드린 건데요. 뭐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루닛이라는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어제도 리딩을 하면서 루닛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장중에 또 10%가 넘는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 이야기 나왔고요.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는 어쨌든 이 AI로 이 어떤 엑스레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남미 지역의 가장 큰 병원, 그 다음에 몽골과 홍콩에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쪽에서는 실적이 또 가장 먼저 나오는 회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급등 이후에 시장 변동성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다시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루닛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코난테크는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7, 8만 원도 비싼 거였는데 오늘 또 급등하고 있죠. 요거를 봤을 때 인공지능 시장에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계속 봐야 한다라는 거고 하나만 더 보시면 포바이포가 원래는 그 XR 쪽에서 컨텐츠 기업이었는데 상한가 들어갔죠. 포바이포가 제가 말씀드린 지 한 달 정도 좀 됐습니다만은 이 포바이포가 인공지능이 붙어서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붙으면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걸 봤을 때 역시 이 AI와 로봇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주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처럼 상승세가 유지되는 종목이 있고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있는데 네. 전환했다고 해서 이 추세가 끝난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네. 단기 조정일 뿐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선택이 됐을까요?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보다 빠른 현대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이번에 웨어러블 로봇을 내놓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금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표 등록까지 맞춰서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보다 현대가 먼저 로봇을 내놓으면서 네. 이 개화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로봇의 야심작으로 불리고 있는 이 XV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용 로봇인데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고요. 사진 이렇게 나온 거고 이 XV라는 웨어러블 로봇이 의료용 승인 받으면서 상품 등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삼성전자가 금년에 내놓으려고 하는 건데 현대차가 먼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XV의 의료용 상용화가 초읽기 들어갔다. 바로 지난달 27일에 환자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에 대해서 식약처의 인증을 획득했고요. 그래서 이 식약처 인증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금 상업화 승인 받았고 상표 등록까지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공장이나 산업용에 쓰고 있었는데 이걸 의료용으로 승인받으면서 상업화에 다가섰다는 거고 이미 주요 국가, 뭐 미국, 중국, 유럽 같은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좀 완료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현대차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은 자 인증받았고 상표 등록 마쳤습니다. 상용화가 초읽게 들어갔다는 거죠. 삼성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로봇주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로봇 관련주 한 종목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현대가 더 빠르다 T 로보틱스를 갖고 네. 오셨네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건 큐렉소인데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T로보틱스 바로 이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크게 클 수 있는 네. 물류 로봇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T 로보틱스가 이 물류 로봇으로 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2차 전지 AMR 쪽에 네. 공급을 할 거로 보여진다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장에만 들어갔었거든요. 내용 좀 보여주시죠. 네, 저희 근데 내용 지금은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2차 전지 공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공장만 들어갔다가 2차 전지 공장까지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AMR이라든가 이 AGV, 이 무인 운반차 같은 이 그 물류 로봇이 매출처가 더욱더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2차 전지 기업이 어디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신규 고객사 비중이 5%에서 50%까지 늘어난다는 건데 LG 엔솔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 공장에서 지금 캐파를 키우고 있는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LG 엔솔에 있는 공장에다가 지금 이제 이 T로보틱스의 이 AM 하나고요, 이 AGV라고 하는 무인 운반차가 좀 들어갈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매출이 2분기부터 바로 인식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음 분기부터 좀 매출이 인식될 거로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LG 엔솔에 이만큼 그 물량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매출의 규모가 일단 1분기 비해서 확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LG 엔솔이 지금 미국에다가 많은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공급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이 5%에서 50%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바로 좀 붙는 그런 물류 로봇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봤었던 우리 SBB테크라든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급등했습니다만은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많이 없죠.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오늘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 좀 조정받고 있을 때 오히려 매수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주가는 이제 그대로 좀 보시죠. 길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지금 중요 저항선 대인 8,300원, 400원대 못 넘었거든요. 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넘게 되면은 8,900원 정도에서 일단은 단기 차익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7,2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T 로보틱스였습니다. 과연 오늘 로봇 관련주가 나올까 했는데 나왔어요. 목표 주가 8,900원, 손절 가격은 7,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이번에도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일지 확인해 볼게요. 궁금하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에서 먼저 승인된 바이오. 아니, 이 많은 종목들이 한 번씩 차례가 왔는데 네. 바이오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오가 정말 싼데 오늘 시장을 보시는 분들 중에 느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셀트리온이 돌아서고 있고요. 삼성바이오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가 간단히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첫 종목이 중요해요. 첫 종목을 잘 잡아 수익이 나야 계속 이어나가는 건데 그럼 완벽한 정보를 좀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내용을 한번 좀 보면서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진 이유가 하나 있는데 44조 의약품 특허 풀린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있는 이 특허가 돼 있는 그 의약품이 내년에만 44조 규모의 특허가 풀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K바이오가 몸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뭐 암젠, 뭐 베링거 인겔하임, 그다음에 뭐 화이자, 뭐 이 코페르스, 산도스 같은 이런 그 특허가 돼 있는 의약품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셀트는 올라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바닥에서 한꺼번에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대장주 하나를 딱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내년에 특허가 끝나는 걸 보게 되면은 에브비의 휴미라, 그다음에 존슨앤존스의 스텔라라, 리제너론의 아일리아 등 이 2021년 글로벌 매출만 44조입니다. 이게 풀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머크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같이 합치게 되면은 2028년과 2026년에 블록버스터급의 신약 특허가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바이오시밀러 회사에는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승인받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8개고요. 휴미라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걸로도 지금 바이오가 바닥을 찾고 있는 건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셀리버리가 워낙에 싸다 보니까 지금 대표이사가 이제 이 기술 이전 얼마 안 남았다, 잘 되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제 상한가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좋은 내용들 나왔을 때 이 바이오가 최근에 인공지능 급등했던 것처럼 수급이 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또 중국에서 승인을 받은, 근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그런 기업을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럴 때 첫 종목, 첫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됐잖아요. 제약 바이오도. 네. 어떤 종목을 최현당 매니저는 첫 번째 주자로 꼽았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HLB 제약을 갖고 오셨어요. 네. 그 표적 항암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미 그 병용치료법에서 3상까지 진행이 돼서 그 결과를 갖고 있는 건데요. 미국 내 FDA 승인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중국에서 승인 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승인 날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내용을 먼저 같이 볼게요. 이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혼자서 치료한다기보다는 지금 병용치료로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3상까지 대부분 진행이 됐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어떤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하고요. 중국 회사에서 개발한 이 캄넬리주맙, 그러니까 중국 회사와 리보세라닙의 약을 2개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병용요법을 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3상 결과를 보고 이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 내에서 허가 난 건데 지금 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미팅까지 마친 다음에 그 결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중국에서 똑같은 내용 갖고 이 병용요법으로 이제 그 1차 허가 난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것도 어쨌든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미국과 유럽도 순차적으로 허가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임상 시작한 지 3년 9개월 만에 허가 난 거라서 이 HLB 제약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 그룹은 있는데 왜 그중에 왜 제약이냐라고 본다면 HLB 그룹의 의약품 생산 기지가 바로 HLB 제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이미 승인 난 거고 유럽과 미국에 승인 나게 되면은 이 HLB 그룹이 지금 그 작년에 1만 편 규모의 생산 부지하고 GMP 인증받은 그런 제약 설비 인수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HLB 제약이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HLB 제약이 가장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승인 받고 지금 유럽과 미국 승인 기다리는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이 어떤 바이오도 그랬고 많은 기업들이 또 조정받으면서 쭉 한번 좀 내려와 있죠. 근데 보시면 충분히 내려와서 아직까지 올라간 들이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이죠. 최근에 한번 쭉 조정 나오고 나서 이제 처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거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15,500원까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구간에서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올랐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무섭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요. 요거는 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나중 결과로 제 생각에는 한 3, 4일 안에는 결과 나올 거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첫날의 급등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
변화로 본다면은 이제 그쵸.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 증시 격언에 보면은 첫 상한가 잡아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오늘 처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HLB 제약 오랜만에 제약주로 소개해드렸고요. 제약바이오 나왔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네. 들어볼까요?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고요.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체험도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에서 많은 설명 드릴 거고요. 또 네이버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체험도 검색하시면요. 지금 뭐 많은 분들 수익 나고 있거든요. 네.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나는지 꼭 오셔갖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현덕이 덕분에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